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밤 11시 반이고요. 서울 시간은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반 됐겠네요. 야, 이번 영상 썸네일인데 조금 제목을 조금 싸가지 없게 좀 썼는데 반말로 제 영상 보는 분들은 좀 익숙해지셨겠지만 야, 그냥 미국 주식만 꾸준히 사 모아라. 한국 같은 요상한 증시에 자선 기부하지 말고 여기 제목을 잡았고,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저는 그건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비슷한 얘기로 장기 투자로 성공하려면은, 장기 투자라 그랬어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성공하려면은 그냥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만 묻어놔라.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이딴 거 끼우대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만 묻어라. 장기 투자를 여러분이 한다면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너는 무슨 근거로 이딴 얘기를 하냐?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요 데이터 요 주가 가격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 다운받았고 다 무료입니다. 그래프는 파이썬으로 그렸고, 블랙락 ETF 시리즈가 아이쉐어죠. 아이쉐어에 한국 투자하는 ETF도 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투자하는 ETF도 있고, 또 전 세계 ETF도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전체 월드 ETF죠. 인터내셔널 스탁, 토탈 인터내셔널 스탁 ETF도 있고, 또 미국 ETF 있죠. S&P 500 지수 따라가는 IVV. 그리고 S&P 500 회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로스 컴퍼니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인 그런 ETF IVW가 있고, 올해 1월 초부터 오늘까지 성과를 보니까 EWY가 한국 ETF인데,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이건 달러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원화 환율 이런 거는 다 이미 고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80.34% 오른 거예요. EWY 기준으로. 왜냐면 EWY는 뉴욕에서 상장돼서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요 관리하는 회사는 블랙락 아이쉐어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 해도 EWY 올해 성과 80.34%,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미국을 뺀 거 30%, 그리고 MSCI 토탈 인터내셔널 스탁 인덱스를 트래킹하는 ETF가 IXUS인데 얘는 29.87% 30% 정도 반올림해서, 그리고 S&P 500 지수를 트래킹하는 ETF가 올해 16.47%예요. 그리고 같은 S&P 500 회사들인데 그로스 컴퍼니, 테크 컴퍼니 비중이 조금 더 높여진 그 인덱스를 트래킹하는 ETF가 IVW, 얘가 20.4%. 미국도 테크 주식, 빅테크 주식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S&P 500보다 EWY가 5배 이상 오른 거예요, 올해. 1월 초부터 11월 11월 오늘까지 5배 이상.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인터내셔널 ETF들이 미국 S&P 500보다 거의 2배 정도 성과가 좋다. 이건 올해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올해만 봤을 때.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여기 또, 이게 EWY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가 5천, 만까지 올리겠다고 큰소리 쳤으니까, 지가 공약이 그거였으니까, 자기를, 코스피가 5천 되는 걸 바라면 나한테 표를 줘. 이랬죠. 그거를 수당 방법 안 가리고 지금 펌프질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그 뒷감당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지는 겁니다. 그리고 IVW가 여기 빨간색, 그리고 IVV가 여기 보라색, 그리고 ACWX나 IXUS나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30.11%나 29.87%나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펀드들이, 인터내셔널 스탁 인덱스들 다 그걸 트래킹하는 ETF고, 괜찮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이든 뭐든 걔네들보다도 EWY가 한
2배 반 이상 올랐고 미국 S&P 500보다 5배 정도 올랐다. 대략 얘기해서. 이건 올해만 봤을 때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은 2012년부터 존재하니까 올해 가장 성과 안 좋은 게 IVV죠. IVV가 수익률이 2012년 10월부터 오늘까지 13년 동안에 수익률이 508.65%, 509%예요. 수익률이 500%라는 얘기는 주가가 6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주가가 2배 오르면 수익률 100%고 주가가 4배 오르면 수익률 300%니까.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S&P 500 지수를 트래킹하는 iShares ETF, IVV가 수익률이 509%다. 그리고 테크 비중이 높은 같은 S&P 500 그 회사 멤버들을 따라가지만 그 테크주하고 성장주 비중이 조금 더 높도록 약간 어저스트한 거죠. 그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을. 그건 IVW가 664%다. 그러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13년 동안에 올해 성과가 가장 좋았던 EWI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쳐도 106%니까 13년 동안에 S&P 500 지수 따라가는 ETF가 6배 오를 때 코스피는 13년 동안에 2배 오른 거야. 여기 보라색 요거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또 오를 때가 언제냐면은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돈을 엄청 풀었죠. 5년 동안에 코스피가 20%가 안 올랐습니다. 다시 다 내려왔잖아. 요거 나중에 다시 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미래는. 근데 한국의 그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가장 많이 한 주식 크게 두 가지가 알겠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받쳐준 것은 그러니까 펀더멘털 드라이버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 칩 수요죠. 칩의 그 수요가 늘었고 미국의 AI 붐이죠. 막상 AI 붐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 AI 붐의 그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오히려 S&P 500이나 그런 하이닉스 이런 애들보다 적게 올랐어 올해. 엔비디아도 그렇게 올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과거 몇 년치 엄청나게 오른 거지만 올해 엔비디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자, 같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S&P 500 지수 그리고 S&P 500 같은 지수 같은 멤버들인데 비중을 조금 어저스트한 그런 IVW 같은 게 664% 13년 동안. 하지만 올해 가장 성과 좋은 EWI는 2배 겨우 올랐다. 이것도 올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펌프질 해가지고 13년 동안에 2배 겨우 올린 거다 이거지. 이게 이 속도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거냐? 되게 바랍니다. 이 나중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갖다 부을 거야. 난 뭐가 연상되냐면은 44년, 45년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면서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민간인들이 쓰던 그 밥그릇, 그쵸? 노쇠, 우리 그 노쇠, 그 구리죠, 구리. 동 밥그릇, 숟가락, 이런 거 다 걷어갔다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하게 되죠. 생션을 걸었죠. 금수 조치를 하게 되면서 동남아 지역 이쪽에서 일본이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이제 갖고 오는데 미국이 생션 걸었기 때문에 해상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해상 봉쇄해버리니까 일본이 물자가 부족하게 되고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41년도 12월 4일인가 3일에 한 거죠. 일본 생각은 이제 진주만 공습을 하면은 미국이 이제 생션을 풀어주겠지. 그걸 기대하고 공습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일본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2차 대전에 본격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은 중립이었어요. 참전을 안 했어. 근데 이제 41년도 12월 3일 날 진주만 공습을 당하고 나서 그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일본에 하고 독일에다가도 하게 되고 해서 2차 대전에 본격 참여를 하게 되면서 3년 반 만에 2차 대전을 미국이 끝내주는 거죠. 1차 대전도 미국이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다가 중립을 지키다가 막판에 한참 전쟁이 막 1차 대전이 지속될 때 독일 유보트한테 미군 상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인이 많이 탄
그 민간인 그 유람선이죠. 크루즈선 유람선 같은 거. 그러니까 민간이 여객선이 이제 어뢰 맞고 침몰 당하면서 미국이 이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1차 대전 종식을 시켰고 그 다음에 2차 대전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참전을 안 하고 있다가 진주만 공습을 맞으면서 공식 참전을 하게 됐고 3년 반 만에 2차 대전을 끝내게 됐고 미국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유럽 입장에서는 2차 대전 시작이 히틀러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39년도로 보지만 크게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사실은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보다 2년 먼저 발생한 거예요. 그 중일 전쟁,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공하면서 37년도에 중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금수 조치, 생션을 걸게 됐고 그게 4년 후에 이제 진주만 공습으로 이어지게 됐고 해서 이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2차 대전 발발은 37년도 중일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시아의 입장에선. 근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39년도가 2차 대전 발발이고. 근데 여하튼 간에 좌우지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재미없어 보여도 만만하게 보기면 우습게 보여도 미국은 꾸준히 갑니다. 꾸준히 굉장히 근데 한번 꾸준히 한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데 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은 굉장히 오래 가고 그거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단지 장난치고 해가지고 11개월 동안에 80% 오른 거 이거 무슨 짓을 했는지 대충 아는데 이거 똑같은 짓을 중국이 또 했어요. 2007년도 8년도 중국이 똑같은 짓을 했어. 2008년도 그때 거품 터지기 전에 2008년도 고점을 중국이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회복 못하고 그때 60%밖에 못 갔고 2015년도에도 중국이 또 엄청 펌프질을 했는데도 2015년에 반짝 피크 쳤다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에도 하는 짓거리가 중국 공산당 애들이 2015년도에 한 짓, 2007년, 8년도에 한 짓 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 자,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왜 미국 주식을 그냥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장기 투자. 그냥 미국 주식만 그냥 꾸준히 사모라고 하는지 그 근거 사례로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 좀 재미 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장기 투자, 은퇴 준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됐다면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